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가? 하루하루를 당신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묻고 확인해봐라. 그 선택은 정말 당신의 의식이 한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무의식이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인 것인가? 사람들은 자신이 깨어 있다고 착각한다. 눈을 뜨고 출근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뉴스를 보고 먹고 반응하고 결정한다. 모든 것이 내가 정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줄 아는 무의식의 노예일 뿐이다. 하루에 수만 번의 생각이 지나간다. 그중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생각은 고작 5% 내외. 나머지 95%는 당신이 알지도 못한 채 반복하고 있는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이다. 그 프로그래밍은 언제 시작됐을까?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다. 엄마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선생님의 한숨 섞인 눈빛, TV 속에서 반복되던 광고의 멘트, 너는 안 돼. 위험해.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은 쉽지 않아. 꿈은 현실이 아니야. 그 문장들이 당신의 뇌 속에, 아니, 당신의 감정에 밝혀버린 거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고스란히 무의식에 저장된다. 그건 마치 무형의 소프트웨어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당신의 행동을 자동으로 실행시킨다. 그래서 매번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 같은 유형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비슷한 실패를 반복하고 변화는 늘 결심으로 끝나고 행동은 잠깐 반짝하다 사라진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변화를 위험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지금 이 현실이 불행하더라도 익숙하면 그게 곧 안전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의식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괜찮아. 그냥 이대로 살아도 돼. 지금도 충분히 나쁘지 않잖아.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쩌려고. 넌 그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 속삭임이 마치 당신의 생각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무의식의 자동 반응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을 끌고 가는 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다. 그걸 바꾸기 위해선 무엇부터 해야 할까? 먼저 무의식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떤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가? 당신의 사고방식은 누구에게 배운 것인가? 당신은 어떤 감정에 가장 자주 반응하는가?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의 결과물이다. 보는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그 흐름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개입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무의식은 언어를 모른다. 무의식은 이미지와 감정으로 반응한다. 당신이 아무리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해도 그 말에 감정이 없다면 그건 무의식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강한 감정으로 상상을 시각화한다면 그 이미지는 무의식의 명령처럼 입력된다. 그게 무의식을 바꾸는 첫 신호다. 그림을 보고 소리를 넣고 느낌을 부여하고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새로운 무의식 프로그래밍이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무의식은 반복된 것만을 믿는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다. 단지 반복된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당신은 새로운 사실을 의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반복해서 입력해야 한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다. 이 문장을 진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 그 믿음은 결국
당신의 표정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결정을 바꾸고, 그리고 결과를 바꾼다. 결국 당신은 알게 된다. 삶을 바꾸는 건 현실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진동의 근원은 무의식이라는 가장 강력한 도구 안에 존재한다는 것.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려왔던 장면들, 그 이미지는 그냥 지나친 공상이 아니라 무의식에 저장된 현실의 청사진이었다. 생각해봐라. 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보는가? 왜 어떤 사람은 돈을 받는 순간 죄책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가? 그 차이는 단 하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미지, 즉 자기 이미지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자기 이미지보다 더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위대한 목표를 세워도, 아무리 행동을 반복해도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자기 이미지가 그걸 거부한다면 그 변화는 절대 지속되지 못한다. 잠깐은 성공하는 척할 수 있다. 잠깐은 기세 좋게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무의식이 익숙한 과거로 당신을 되돌려 놓는다. 자기 이미지는 당신의 기준점이다.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다. 방의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조절기의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면 조금 있으면 다시 그 온도로 떨어진다. 지금 당신의 삶의 수준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정확히 맞춰져 있다.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목표를 높여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기준은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바뀐다. 무의식은 그림을 인식한다. 이미지를 기억하고 감정과 연결된 것을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당신이 원하는 삶의 장면을 반복해서 생생하게 감정적으로 시각화해야 한다. 머릿속에 흐릿하게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컬러로, 움직임으로, 질감까지 상상해야 한다. 당신은 어떤 방에서 눈을 뜨고 있는가?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가? 누가 옆에 있고?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어디로 나가고 어떤 목소리로 대화하는가? 당신의 지갑 안엔 무엇이 있고 휴대폰 속 계좌엔 어떤 숫자가 적혀 있는가? 그 모든 장면을 선명하게 조립하라. 그리고 매일 아침 잠들기 전 계속해서 상영하라. 왜 아침과 저녁인가? 그 시간대는 잠재의식이 열려있는 골든 타임이기 때문이다. 의식이 아직 흐릿하거나 꺼져가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직접적이고 생생하게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그게 누적되면 당신의 무의식은 이렇게 믿기 시작한다. 이게 나다. 이게 내 삶이다. 이게 진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무의식은 이 상을 현실로 끌고 오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오해하고 있다. 끌어당김은 생각하면 이루어진다가 아니다. 느끼면 실현된다가 진짜다. 느낌은 파동이다. 감정이 파동을 만들고 파동이 진동을 끌어오고 그 진동이 사람을 부르고 기회를 열고 우연처럼 현실에 밝힌다. 그걸 믿는 자만이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반복하는 자만이 끝을 바꾼다. 잠재의식은 그렇게 바뀐다. 생각 하나가 아니라 지속된 이미지, 감정, 행동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무대를 재편한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선 당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배우가 된다. 같은 대사도 다르게 들리고 같은 조명 아래서도 더 빛난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이 흐름을 더 끌고 가려면 당신은 지금까지의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 의심, 두려움, 미루기, 자기 비하,
그 모든 게 지금 당신 안에서 그래도 괜찮잖아. 다음에 하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속삭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목소리는 진실이 아니라 익숙함일 뿐이라는 걸. 당신은 바꿀 수 있다. 바꿔야 한다.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움직여야 한다. 무의식을 바꾸는 진짜 전환점은 바로 풍요를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돈을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느낀다. 과연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 지금 이 수준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가진 걸 잃게 되진 않을까? 그건 나랑은 좀 거리가 있잖아. 그렇다. 무의식은 풍요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경험보다 감정으로 구성된 기억으로 만들어져 있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은 가짐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풍요가 찾아오면 그걸 불편하게 느끼고 결국 스스로 밀어낸다. 그게 바로 자격지심의 파동이다. 그 파동은 기회를 밀어내고 좋은 사람을 밀어내고 스스로의 성장을 방해한다. 풍요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먼저 풍요를 느끼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 지금 가진 것들을 볼 줄 아는 눈, 지금 누리고 있는 감각을 인식하는 힘, 그 작은 충만함이 더 큰 풍요를 부를 수 있는 수용의 파동을 만든다. 감사는 그 파동의 문을 여는 열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를 말하라. 뇌는 그걸 진짜라고 인식하고 무의식은 그 감정에 반응한다. 이건 의식적인 선택이다.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하는 것. 의심을 넘어 불안함을 뚫고 감사를 의식적으로 바로 하는 것.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풍요 속에 있습니다. 나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 정체성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눈이 보는 게 달라지고 귀가 듣는 게 바뀌고 당신이 걷는 방향이 달라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기억처럼 느껴지고 이전의 나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다. 기준점이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바뀐다. 더는 하던 대로 살 수 없고 하던 대로 생각할 수 없고 하던 대로 말할 수 없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무의식이 바뀌었고 당신의 현실은 그 무의식을 복사하는 중이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다. 행동보다 먼저 생각이 있었고 생각보다 먼저 감정이 있었고 감정보다 먼저 무의식 속에 이미지가 있었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바꿔야 하고 속도가 아닌 방향을 정해야 하며 말이 아닌 파동으로 말해야 한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진동이 되어야 한다. 감사, 확신, 풍요, 집중, 몰입. 그것이 지금부터 당신이 선택해야 할 에너지다. 그리고 당신은 매일 아침 그 파동에 맞는 말을 하고 그 파동에 맞는 생각을 하고 그 파동에 맞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파동에 맞는 사람과 연결돼야 한다. 세상은 그 파동에 반응한다. 사람도 기회도 돈도 운도 모두 그 파동 위에만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눈을 감고 상상하라. 이미 바뀐 당신, 이미 성공한 당신,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리고 그 삶을 완벽히 당연하게 느끼는 당신. 그 이미지를 뼛속 깊이 느껴라. 감정으로, 촉감으로, 표정으로, 온몸으로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무의식은 그게 현실이라고 믿을 것이고 결국 그 믿음은 진짜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문이 열리고 있다. 흐름은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을 리셋하고 그 무의식으로 현실을 설계하는 창조자다.